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코나아이라는 종목이고,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좀 이렇게 쉬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때 이제 그 회계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지를 당해가지고 뭐 상패를 가니 이랬다가 다시 살아나는 종목이죠.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사유를 갖다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유는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사실상 좀 더 많이 가야 되는 그렇던 판단하에 제가 좀 골랐어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정지가 있는 건 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위험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 코로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이제 1300명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치가. 제가 이 코로나를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종목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은 4단계를 가잖아요. 4단계를 가면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뭔가가 발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는 뭐 지금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뭐 주말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수치가 요 정도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월요일날 얼만큼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죠, 월요일날. 자, 코나에 아까 전에 이제 회계 리스크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9년도 감사의견에서 한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감사를 진행해가지고 적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상장 폐지 사유를 전부 다 해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모두 해소되고 다 적정으로 다 변경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이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자회사가 중국에 하나 있고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자, 근데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북경 뭐 유한공사 이게 있는데, 그리고 소프트랩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쪽 법인. 근데 매출 관련 서류 내용과 제출 시기 등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를 못 받은 거예요, 매출 데이터를. 그러다 보니 회계적으로 뭐 누락이나 이런 게 됐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한정이라는 한정 사유를 받고 이제 좀 끝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감사 진행을 했었죠. 재감사를 진행하고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삼정회계법인인가 이쪽한테 전부 다 내부회계부터 관리제도부터 전부 다 이제 다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에서 한정 사유도 해소를 했고, 또 네, 지금 현재는 전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깔끔합니다. 이 사유가 좀 웃기긴 했어요. 요 정도 뭐 해외 자회사 그쪽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자,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시세가 뭐 주가가 안 오른 걸 수도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리고 코나아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앞서서 저런 이슈가 있었다는 그런 거죠. 자,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스마트 카드 관련해 가지고 카드 결제 플랫폼을 갖다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도 만들고, 여기 뭐 IC 카드 이렇게 달린 카드도 만들고, 그리고 코나라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국제 규격이 있어요. 코나만의 국제 규격을 만들어서 해외에도 이걸 깔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등등 되게 많아요. 뭐 보건증, 전자여권 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자, 그거는 뭐 이제 하는 거고. 자, 쓱 보시면은 어디 갔을까?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디 갔지? 자, 우선 B2, 자, 이제 플랫폼 사업이 이게 큰 분야고, 이 분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코나 카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 기준으로 750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0만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용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느는 이유가 국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 국가 사업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더 커지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이 기업의 가치는 더 크게 봐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뒤에 점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코나카드는 당사 기술로 자체 개발한 EMV라는 이제 국제 결제 표준이에요. 이게 비자 카드의 결제 표준이 있고 마스터 카드의 결제 표준이 있고, 자 그런 식인데 얘네만의 결제 표준을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뭐 들은 걸로는 뭐 1000억, 뭐 1500억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을 이걸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여기다 올인을 했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걸로 결제 범용성을 갖다 이제 확보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코나 앱을 사용하면은 코나 앱에서 뭐 충전하고 이러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혜택을 본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B2C, B2B, B2G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B2C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코나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코나 뭐 이제 결제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체크 카드인데 뭐랑 비교하니까 K뱅크 같은 거랑 비교하면 이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K뱅크 역시 어디선가 돈을 충전해 넣잖아요. 그 은행같이. 자, 해가지고 돈을 사용하게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 카드에 돈을 집어넣으려면은 코나 이쪽에다가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은행을 결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가맹 결제 시 뭐 2%, 뭐 20%, 뭐 30%, 10% 이런 식으로 막 혜택이 있어요. 자, 이걸로 사용하는 게 이제 B2C, 바로 고객한테 이제 주는 혜택. 자, 지역 할인 혜택도 또 따로 있는데 전국에 뭐 이 정도의 매장에 3% 할인 혜택이 있다. 자,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일반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하고 있는 G2B 사업, 지역 카페 사업이 있는데, 지역 카페 때문에 이쪽에 와서 사용을 해보니 이런저런 혜택이 또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사용을 해버리는. 자, 그러면서 B2C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몰이죠. 시장 규모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복지 시장에서 이제 코나카드 플랫폼이 이제 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19년도 4월에 이제 런칭을 했고, 현재는 웹캐시, 뭐 쌍용 정보통신 등 42개사, 직원 수는 총 53,950명이네요. 이 정도 회원이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복지몰 같은 거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자,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온라인몰도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고, 자 해서 가맹 포인트, 뭐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기업들의.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B2G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뭐 이제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뭐 무슨 구면 구, 막 도봉구면 도봉구 이런 식으로 막 결제할 수 있는 지역 카페를 만들었어요. 지역 카페는 아실 거예요. 지금 코나 아이가 들어가 있는 지역 카페가, 아니, 지역 카페가 코나 아이로 들어간 곳이 인천, 경기도, 대전, 대덕구, 부산 동구, 뭐 전남 영광군, 강원도 영월, 강릉, 태백, 삼척, 동해, 고성,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청주, 옥천, 천안, 울진, 김천, 경주, 뭐 되게 많네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리고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지역에 지역 카페 사업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지역 카페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역 카페가 이렇게 막 종이로 돼 있었잖아요. 이 종이로 만들게 되면은 그 유통 비용, 그 종이로 만들고 뭘 유통을 하고 그 유통 비용이 거의 한 7%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코나 아이 같은 전자로 쓸 수 있는 지역 카페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종이,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카드형이죠. 자 이걸 이제 코나 아이가 한다는 거고, 그러고 뭘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자 그리고 뭐 21년도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추가 확대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21년도에 15조 원 정도가 될 거예요. 21년도가 결제 금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카페가 계속 풀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 카페를 충전해서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을 충전하면은 뭐 10%를 갖다가 더 줘서 만원을 갖다 추가로 충전을 해주죠, 정부에서. 뭐 지자체일지 정부일지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확인 안 했는데, 자 10%를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주는 요런 혜택들 때문에, 그리고 가맹점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이런 혜택이면은 웬만해서 신용카드 잘 안 쓰시고 체크카드 쓴다면은 차라리 지역 카페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고, 인센티브가 좀 자주 나와요. 자주 나는데 설이나 추석 되면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뭐 지역마다 한도가 있어요. 뭐 100만원, 100만원을 갖다 바꾸면 110만원 주고, 어떤 지역은 뭐 200만원에 220만원 주고. 근데 추석이나 설 되면 막 8% 이런 식으로, 아니 8%가 아니고 10%에 뭐 추가로 얼마 더 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많이들 충전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는 이유가, 예전에 이 유통비도 있지만 지역 화폐를 갖다가 깡을 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자, 깡을 치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부 다 전자로 거의 바꾸는, 지금 그런 거의 바뀌었죠. 그런 그림이죠. 다 이걸로 사용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지역 화폐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여기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10% 인센티브 결정 시에 10만원 충전 시에 만원을 추가로 해주는, 이게 이제 일반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갖다 막 준다 했을 때, 지역화폐로 줬을 때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받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플을 깔았다가 매달 이만큼씩은 충전을 하면서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네 하면서 그걸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왜 주냐, 정부에서 이걸 왜 주냐는 거죠. 그 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된 바죠, 처음에는. 자, 근데 이게 종이로 했을 때 7%가 날아가다 보니까 전자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달 뭐 한도액이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다른 걸로 아는데, 그 한도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만큼 한도액을 충전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반 고객들도 이거를 많이 쓴다 라는 부분. 자, 그러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앞에 거 뉴스를 좀 더 보고. 자, 저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주로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시선이 가요.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역화폐로 했을 때, 지역화폐 이야기가 나오면은 코나아이, 바로 이제 딱 이렇게 좀 엮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7월 1일 날 했었죠. 자, 이때 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느냐, 기본소득이란 부분이 있었어요. 기본주택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이란 부분이 있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역화폐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좀 띄었을 거예요. 7월 1일 이때네요. 이재명이 이제 나온다니까 7월 1일 때 이렇게 3번 올랐죠. 7월 1일부터 자 하면서 이재명 엮어서 정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 만큼 다 뱉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재명 리스크는 솔직히 없다라고 좀 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슈팅은 하지만 차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위를 갖다 지금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어서. 자,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일 수는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지역화폐주죠. 지역화폐 관련이지만 이재명이 지역화폐를 밀다 보니 이재명 관련주로 좀 엮이는데, 그렇게 엮어가지고 주가를 움직인 게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에 관련한 그런 리스크는 없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이 지금 이낙연이랑 봤을 때는 뭐 32%대 19% 정도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 33%에 이제 홍준표가 1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1위죠. 지금 1위다 보니까 당연히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좋다 싫다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주가가 움직일 거냐만 보면 되니까. 자, 기본소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를 하죠. 재난지원금은 뭐 80%가 아니고 100%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은 1이라는 부분, 이런 1이라는 부분이 재료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이재명을 엮어준다고 해도.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자 뉴스인 것 같은데 10일 맞네요. 아닌가, 어제구나. 네.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제 후원금이 하루 만에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8억 원을 제쳤다. 뭐 지지율 봤다시피, 지지율만 봐도 이미 솔직히 이 금액이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당연히 중요는 한데, 이 금액보다는 지지율로 봤을 때 이미 1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는 봐야 될 거예요. 그 1위가 쉽게 죽지 않는다면, 뭔가 리스크 막
터져가지고 뭐가 터져가지고 지지율이 확 빠지지 않는 이상 솔직히 말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자,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을 진행을 했었어요. 전국민을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사용을 했었고, 이게 뭐 지역화폐 가능한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있었죠.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많이 주다 보니까 전국민이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거예요. 25만원씩 소득 하위 80% 요것만 주자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불공평하다 하면서 지금 아직 이거 뭐 확정된 건 없어요. 100% 다 주자, 어차피 20%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 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풀고 있지만, 저희가 알 거는 이게 100%든 80%든 중요하지 않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당연히 뭐 더 돈을 쓸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뭘로 주냐죠. 국민 모두에게 시한을 정한, 언제까지 쓰세요,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정하게 되면은 결국 그 돈은 이번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것이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코로나를 왜 말씀드렸냐면, 코로나가 만약에 거의 다 죽었고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지역화폐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나고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을 하죠. 4단계를 진행을 한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굳이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지역화폐로 줘야 되겠죠. 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래서 제가 좀 이 종목을 보고 있고, 5차 재난지원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릴 텐데, 그 5차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돈이 전 국민한테 20만원이면은 얼마야 이거. 계산 안 해봤는데. 네,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5천만에다가 20만원 곱하셔가지고, 자, 그 돈이 지역화폐로 풀린다? 근데 그 지역화폐를 쓰는 그 카드회사 저기다? 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점점 늘고 이런다면은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4단계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분들한테도 또 재난지원금을 주겠죠. 재난지원금은 주겠지만 매출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형성해 주기 위해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봐요. 거기에 만약에 시한까지 정해준다? 다 쓰려고 열심히들 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지금 이게 1인당 20만원일지 25만원일지, 자, 이게 뭐 80%일 때 이제 뭐 20만원 준다? 아니, 100%일 때, 전국민 다 준다 했을 때 20만원, 그리고 뭐 80% 했을 때 25만원 뭐 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줄지 지역화폐로 줄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를 싹 보면은 전부 다 코로나 얘기하죠. 코로나의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 그리고 이야기한 분이 뭐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웬만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솔직히 자릿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화폐로 주면은 정말 시세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지만, 만약에 반대로 현금으로 줘도 지금 현재 값어치도 숫자도 나쁘지 않아서.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3년 만에 지역화폐 발행액이 40배가 늘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역화폐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역화폐가 얼마가 늘었냐면은 2018년도에 지역화폐를 거의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엄청 적었어요. 3,700억 원. 사실상 이거는 뭐 여기서 뭐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막 이때 막 깡도 생기고 이랬겠죠, 당연히. 근데 올해 예상액이 아까 전에 그 다트에서 보셨듯이 15조 원이에요. 15조 원을 뿌릴 거고, 코로나가 안 잡힌다?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런 부분들 혜택 계속 주면서 소상공인 살려주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갖다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현금 주기에는 또 소상공인이 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현재는 15조지만 올해만 21년도만, 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고 이거는 그냥 같이 말씀드리려고,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경기도 지역화폐 같은 경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다른 지역은 연매출 10억 이상이어도 다 사용이 가능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매출 10억 이상이면은 지금 이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은 인센티브 아까 10% 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내가 100만원 넣어가지고 10만원 그냥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가게에서 그냥 10만원을 거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연매출 10억이란 제한이 걸려서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 화폐가. 자, 이거 풀리면은 당연히 일반 고객들, B2C였죠 아까 전에. B2C 고객 당연히 늘겠죠. 경기도만 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1000만이 넘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부산은 이미 아까 전에 그 다트에서 보셨듯이 이미 진행을 했어요. 뭐 당선에 이거 뭐 관심이 있다는데 이미 했죠. 자, 여기서 볼 거는 자, 연간 결제액이에요. 코나아이 연간 코나아이인데 자, 지역화폐로 여기도 15조 예상을 합니다. 올해 전년도가 7.5조였어요 7.5조 전년도가 7.5조였고 자, 그 전에 19년도가 1조 8천. 자, 어마어마해요. 작년보다 2배일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거의 2배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거는 따로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한번 써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네. 매달 주네 이거를 10%씩. 그러면서 일반 회원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보다 주면서 같이 늘었어요 숫자가. 왜? 이때 몰랐거든. 근데 몰랐는데 재난지원금 받은 거 쓰려고 깔아보니까 이런 혜택이 있네. 그냥 쓰게 되는 거죠. 자, 올해도 똑같아요. 재난지원금 주면서 또 써보니까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안에 뭐가 있느냐,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재난지원금만 쓰는 게 아니고 배달, 공공배달 있죠. 그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배달 특급이라고 있는데 공공배달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 지역에 가게들이 이렇게 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계약을 하면서도 그 가게들한테 3%의 뭐를 주면서 아까 전에 보셨죠. B2C에서 이렇게 영업을 했다가 그냥 자기네 플랫폼 내로 집어넣는, 그래서 그냥 우리 코나카드만 써도 이런 3%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좀 끌고 옵니다. 그래서 플랫폼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도 많이 늘고 있고 사용자가 많이 늘죠. 자, 이런 그림이 있고, 이것도 뭐 비슷해요. 배달, 이제 배달 쪽도 지금 공공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슈가 있었죠. 배달의 민족 뭐 이쪽에서 이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공공배달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공배달 쪽을 코나아이가 또 진행을 하고 있죠. 뭐 경기도에서 코나아이 협업하고 공공배달앱 같이 한다. 자, 그럼 공공배달앱이 얼마나 커졌느냐를 봐야 돼요. 배달특급 누적거래액이 300억이에요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300억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커져야 돼요. 자, 근데 갑자기 커져요. 여기서 2020년도 12월에 막 한다고 배달에 막 출시를 했었어요. 그때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뭐 천천히 늘긴 했는데, 자, 2021년 5월 17일 날 200억이었었는데 한 달 만에 6월 27일 날 300억을 찍어요. 자, 지금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좀 빨라지긴 시작했어요, 배달업.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 때문에 이 배달 당연히 같이 늘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당연히 먹겠죠. 전체 회원은 크진 않아요. 뭐 누적 주문 이런다고 하는데 뭐 누적이잖아요 어차피. 그때 코로나 상황, 특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뭐 우선은 이 정도 금액이 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나아이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뭐 이거는 그냥 서브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네시스가 있는데 제네시스에 사용되는 스마트 키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코나아이에서 나가는 걸로 알아요. 100%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보자. 대충 봐가지고요. 저도 급하게만 하냐고. GV80이랑 G80이랑 해가지고 GV70까지 전부 다 스마트 카 키는 전부 다 이쪽에서 만드네요. 코나아이에서. 그리고 G70 전용을 또 따로 뭐 만들어서,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주문량이 급증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차량이 지금
G80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델이 좀 많이 나왔죠. 지금 또 추가로 더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나오면서 당연히 이 카드에 대한 부분 당연히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은 그냥 서브로 그냥 계속 매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향후에 어떤 걸 더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가게나 뭐가 막 이제 전부 다 자기네 쪽으로 거래를 텄잖아요. 지역 카페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 연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런 커뮤니티한테도 혜택을 주고 자기네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자기네 카드를 사용했을 때 몇 퍼센트의 할인을 주고 막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를 키우고 그 커뮤니티 안에 보면은 병원들도 있고 약국들도 있어요. 자, 그 안에서 헬스케어를 갖다가 좀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이거는 이제 택시 쪽 어플을 갖다가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 뭐 연내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자, 공공 배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뭐 배달 이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매출액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 괜찮고, 그래서 결제 플랫폼이에요. 지역 카페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2B 같은 경우에 온라인 쇼핑몰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운이 좋죠. 어떻게 보면은 공공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역 카페를 시작하면서 거래처가 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쇼핑몰도 늘리는 거고, 거기에 쿠폰 서비스, 이미 지역 카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 자기네 가맹점은 아니지만 모든 가게들, 그런 곳이랑 연계해서 쿠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되게 쉽게 그런 가맹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얘네들은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뭐 블록체인 이거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이것도 저는 이거 하나, 부동산 가치평가 서비스, 이거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부동산 뭐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거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공간 디자인 서비스, 평면도를 갖다가 3D 입체로 갖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갖다 다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어떤 뭐 가구를 배치할지 이런 걸 여기서 볼 수 있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공간 정보 서비스 뭐 이런 거 해서 이쪽을 한다고 하고, 이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가맹 병원 서비스, 뭐 예약하고 이런 거겠죠. 뭐 굿딱 이런 것처럼 예약할 수 있게. 근데 이미 가맹 병원은 사실상 지역 카페를 쓰니까 이미 웬만큼 열려 있겠죠, 가능성은. 그리고 뭐 약국, 뭐 건강 관리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아요. 자, 근데 배달 서비스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죠. 지금 배달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제 택시랑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택시를 갖다 연계한다고 하는데, 아직 얘도 안 나온 걸로 알아요. 이게 어쨌든 다 올해 다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콜택시 서비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죠. 자, 이쪽을 또 괜찮게 보고는 있어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긴 한데, 지역 카페로 이거 각 지역에 있는 콜택시를 잡아가지고 내가 지역 카페로 돈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인센티브나 재난지원금이나 쓰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또 굉장히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그렇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자증명서, 뭐 DID 쪽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은 그 코나이 사이트 가게 되면은 전부 다 하고 있는 업이 나오거든요. 왜 안 뜨니? 이렇게 됐다. 아울 비즈니스 해가지고 보면은 디지털 인증 쪽, 뭐 결제 플랫폼 쪽, 지역 카페 쪽, 블록체인 쪽, 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쫙 나와요.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거는 근데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고, 그냥 뭘 한다, 뭐 모바일 이렇게 지역 카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서구 뭐 해가지고 뭐 보면은 배달 서구, 배달 시키는 거, 그리고 뭐 소통하는 곳 뭐 있나봐요. 이렇게 저도 안 써봐서 이거는 사실. 자, 해서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나 아이가 여기까지만 했구나.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래서 코나 아이가 그 회계 이슈 이후에 4월 15일이죠. 4월 15일 날 주주가치 제고, 주주한테 이제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음을 안 주면 안 돼요. 저게 왜냐면은 상패 위기까지 상패가 안 당했지만 그냥 그 당시에 사람 주주로서 보면은 상패 위기까지 갔다고 보여져요, 저거는. 자, 그러면서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는 50억
50억 정도 자사주 매입. 4월 15일이면 주가가 얼마일 때 발표를 했나? 주가가 꽤 그래도 높았을 때 진행을 했어요. 4만원대네요. 거의 39,000원 4만원 요때니까 4만원대부터 이제 매집을 하겠다고 했고 그 4만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네요. 자, 여기 선 그어 놓을게요. 자, 이날 종가가 여기니까 거의 4만원이죠. 이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4만원 밑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50억을 샀어도 다 회사에서는 다 위에서 샀겠죠. 근데 그건 어쨌든 좀 비싸게 사더라도 주주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거니까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차트는 말씀드리기 전에 얘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 자, 정리 한번 갈게요. 재난지원금이 나올 거고 5차 재난지원금이, 자,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게 뭘로 나올지 몰라요. 현금 플러스 지역화폐로 나올 수도 있고 전 국민으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80% 나오든 중요한 거는 그 지역화폐로 나온다. 이게 중요하죠. 이걸로 나오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자, 이게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를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얼마를 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역화폐가 뭐 15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년도에 7.5조였지만 지역화폐 이 수수료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지역화폐는 이 지역화폐 수수료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1분기 얘기예요. 1분기 이번 21년도 3월. 자, 그것만 들어온 게 매출액이 175억이에요. 이것만 175억이고 뭐 나머지 상품 뭐 이런 거 있지만 제품 이런 쪽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스마트 카드 쪽, 뭐 자동차 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 자기네 카드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 신용카드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이 부분도 많이 커졌네요. 사실 보니까 지금 저거보다 저는 맨 밑에 있는 저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많이 커졌네. 아니네요. 거의 평타네요. 전년도에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480억이죠. 보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480억 하던 거에 1분기가 124억 정도면은 딱 적당하게 나왔고, 여기서 뭐 숫자가 들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수출 부분이 좀 특이하게 좀 많긴 하네요. 갑자기 절반을 갖다가 한 분기만 했으니까 이게 연이에요. 이게 2020 1년치고 이게 2019 1년치예요. 자, 얘는 1분기치예요.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중요한 건 수수료. 우리 재난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늘 텐데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자, 1분기만 볼게요. 1분기 아까 전에 보신 대로 175억 원. 사실상 이거 수출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7,500만 원 이거 그냥 없는 거예요. 돈 거의 없는 거고, 해외는 전부 다 내수. 거의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재난지원금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지역화폐 인센티브 받아 쓰시는 분들, 재난지원금 받아 쓰시는 분들. 자, 근데 자, 전년도에 이제 보면은 이거죠. 뭐 그냥 통으로 할게요.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수출 58 이거였죠. 자, 근데 이번에 583억이었는데 이번에 1분기에만 175억이 나왔어요. 1분기에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쓰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없어요. 거의 다 B2C 직접 자기들이 충전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이렇게 받아가지고 썩 쓰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컸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숫자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400에다가 47에 28 하면은 680 거의 700억 정도가 나오죠. 이것만 요걸로만 700억이 나와요. 매출이. 자, 583억에서 700억으로 올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냥 1분기 숫자만 봤을 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들어가죠. 이 알파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주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봐요. 80%를 주든 전국민을 주든 거의 전국민이죠. 100%를 주든. 자, 근데 거기에 지역화폐로 준다? 그러면 이 알파가 크게 터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5조예요. 올해 진행하겠다는 금액이 이제 15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15조라고 써있는 거 앞전에 있었던 걸로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작년에 있었던 게 9조가 아니고 7.5조죠. 이게 7조고 이게 7.5조거든요. 이게 딱 절반이네. 이게 뭘로 곱했냐면은
0.65%로 곱했어요.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쪽 회사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있고 대략 계산했을 때도 0.65%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0.65%냐? 지역 카페를 쓰잖아요. 지역 카페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거래액, 지역 카페 거래액에 곱하기 0.65를 하면 돼요. 이 0.65% 이만큼이 코나아이의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자, 15조에 대해서 0.65를 곱하게 되면은 매출액만 970억 정도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7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충 1분기만 했을 때. 자, 근데 만약에 더 늘어서 15조 예상대로 원래대로 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하면은 자, 900억이 아니고 975억에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뺄게요. 그냥 15조라고만 하면은 975억 정도. 이 정도가 그냥 나올 거예요, 매출액이. 이 매출액이 커짐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바탕에서 그냥 수수료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인력을 더 뽑아야 된다, 뭐 비용이 더 든다, 뭐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다 이익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고 앞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 숫자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 대충 500억 나오죠. 어디 갔어? 전년도 대략 500억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거의 수수료로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수수료에다가 뭐 다른 거 다 있으니까 자, 500억 정도에다가 뭐 이것저것 들어갔겠죠, 대략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 계산해 보면 거의 다 이쪽에 코나 수수료고, 코나 지금 1분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뻥튀기 돼서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2, 3, 4분기 안에 5차 재난지원금 진행이 되고, 그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다가 지역 화폐로 된다면 이거 거의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저 봐요. 이 실적 자체가. 자,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면은 이제 커지겠죠, 당연히. 자, 그럼 연결재무로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에요 88억 나왔거든요. 88억 1분기에만 88억이 나왔고, 작년 1분기에는 23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4배가 지금 튀었거든요. 곱하기 4, 4배 튀었어요. 지금 꽤 많이 튀었어요. 이 튄 게 전부 다 거의 다 재난지원금 쪽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의 다 서비스 쪽 이렇게 컸다는 거고. 자, 이걸로 볼게 한번. 어디 갔어? 주당 이익이 573원이잖아요.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573. 지금 현재 퍽값이 좀 나와야 되니까 573원인데 573에다가 저게 이제 분기잖아요. 4개로 이제 곱할게요. 그러면은 연간 금액이 2292원이 되겠죠. 자, 2292원인데 현재 주가가 얼마죠? 현재 주가 43,300원이에요. 어메, 왜 안 넘어가 일로. 현재 주가가 43,300원이고, 자, 그러면은 자, 펄을 구할 때는 자, 이 펄이에요. 주가를 이걸로 나눕니다. EPS로, 연간 EPS로. 그럼 펄 값이 지금 18이 나오거든요.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사업은 지역 카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는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는 지역 카페를 쓰기도 하고, 그냥 돈을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지역 카페를 갖다 충전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이제 충전을 해 쓰는 거죠. 근데 쓸 수 있는 가맹점, 지역 카페 가맹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맹점들 중에서도 코나 아이랑 이렇게 연결된 곳은 혜택이 또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거기에다 택시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거, 택시도 분명히 인센티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택시부터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전부 다 지금 이제 키우는 그런 종합 플랫폼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이걸 소개를 했던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전체 카카오톡을 갖다 쓰는 거기다가 이제 뿌려낸 거라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카페를 쓰는 그 사람들 안에서 플랫폼을 지금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는 일은 거의 약간 비슷해요, 모양새는. 근데 그만큼 빨리 커지는지는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6,7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뭐 거래 대금이 별로 많진 않아요, 여기가.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업전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보면 될까? 대략 올라온 것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자, 바닥부터 이렇게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죠. 그럼에도 고점이었던 부분, 앞전에 고점이었던 부분이 한 번 있었어요. 이때 실적이 나왔었나? 뭐 그거 나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도 부족하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내릴 때마다 꾸준히 저점을 올려가면서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번에 뭐 이재명 살짝 엮었긴 했는데, 이재명 엮으면서 약간 오버슈팅 나오긴 했어요. 나왔지만 또 저점 또 지켜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그 이하로 죽이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 이미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고 지역 화폐가 모든 게 다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내린다? 어려워 보여요. 그때 고점, 이런 고점들 지금 여러 번 때리죠. 여러 번 때렸을 때 돌파 충분히 가능해요.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 점점 이제 삼각으로 이제 수렴을 해가고 있고. 자, 오래된 주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봐야 되겠구나. 예전에 이제 성장을 막 했을 때 이때 어마어마했었죠. 얘네가 원래 예전에 이 당시에는 뭘 했었냐면은 유심칩을 만들었어요. 유심칩을 만들면서 막 성장을 했어요. 중국에 이제 수출을 했었죠. 유심칩 되게 많이 쓰잖아, 중국. 근데 이제 유심칩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걔네가. 그 어디야 중국 큰 업체인데 그 결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중국이 더 이상 유심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 떨어지게 됐어요. 뭐 그렇게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방향을 바꿨고, 코나라는 그런 거를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사업을 완전히 바꿨죠. 플랫폼 형식으로 가자 하면서 뭐 좀 키웠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키웠지만 뭐 이 정도, 계속 이 정도 멈췄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때 한정을 받았었고,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봤어요, 숫자로. 그 다음에도 지금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보면은 되게 차트는 좋아요.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다 내려왔죠. 하단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요 구간에서 요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오버슈팅 한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 그러한 재료가 있으니까 거기 재료에다가 이재명이랑 만약에 엮여진다면, 지금까지 뭐 솔직히 엮여진 액수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 재무상으로 지금 와도 이거는 충분한 가치고 이거보다 더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PER이 지금 18밖에 안 쳐준다는 거는 거기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서 분명히 지역 화폐가 분명 더 터질 텐데 그 이익을 집어넣으면은 퍼값은 거의 15, 10 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내려오면은 진짜 이 회사는 가만히 너무 낮죠, 평가가. 자, 그래서 이런 자리, 고점들 자리, 그리고 저점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조만간 한번 또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자리를 갖다가 어려웠던 이런 자리를 갖다 시원하게 돌파해서 안착만 해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물린 게 없죠. 사실상 지금 물린 자국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요런 자리인데 주봉상으로 봐도 앞전에 이런 자리예요. 전부 다 거의 못했던 이런 자리들 지금 뭐 거의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서만 열어준다면은 앞전에 뭐 10만원 가까이, 11만원인가 얘가 갔었거든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재난지원금 그런 행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지역화폐 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긴 한데, 뭐 만약에 이재명이 좀 더 잘 풀려서 이거를 이재명으로 제대로 엮는다? 그러면은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큰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솔직히 정치기가 엮이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현재 이 기업 가치로만 봐도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얘네가 재난지원금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계속 더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역마다 또 달리 운영하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그 번 돈으로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 헬스케어부터 모빌리티 쪽, 뭐 택시 잡는 거 비슷해요. 카카오티 이런 거 잡듯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만드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플랫폼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지역마다 따로 있고 뭐마다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온다 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모든 걸 다 가진.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가에서는 43,300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지금도 말씀드렸고, 퍽값도 말씀드렸고, 그거 있었다. 하나 빼먹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라고 보면은, 자, 조정일 대표랑 이제 뭐 가족이겠죠? 가족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족이네요. 그래서 29.17%, 그리고 뭐 6.2% 미래에셋 자산, 미래에셋이랑 다 미래에셋이네요. 전부 다 미래에셋 다 집어넣었네 여기다가. 자, 이쪽에서 투자해 놓은 게 6% 미래에셋이, 국민연금이 이제 5% 정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이제 6% 가지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얼추 계산을 해보면은 12에 15, 17에다가 한 30, 48? 48에서 49 정도, 거의 50% 가까이가 굳혀 있네요. 여기는 50% 가까이가 굳혀 있다 보니까 나름 가벼워요. 재료에 비해서는. 얼추 6,700억이니까 얼추 한 3,000억, 3,300억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료는 괜찮지 않나.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에만 지금 88억이 나왔죠. 이거랑 비슷한 데가 여기 있거든요. 이것도 봤었어요 제가. 이걸 깔려는 건 아니고, 여기도 사실상 결제를 갖다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결제 대행인데, 자, 결제 대행 플랫폼인데 단지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좀 껴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좀 크긴 하죠. 그런 부분이 좀 크긴 한데, 얘네 같은 경우도 분기로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도 결제 대행인데 91억을 냈네요. 3월달에. 자, 코나 아이가 88억을 했고요. 자, 그렇다고 얘네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냐? 얘네도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숫자 나옵니다. 제가 좀 거의 그나마 비슷한 걸로 이제 좀 기억나는 게 얘여서, 해서 얘가 지금 1조 4,400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6,600억을 보셨으면은 대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나이 요 정도까지 하고, 리뷰 관련해 가지고는 리뷰를 그냥 이제 좀 따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종목이 좀 늘어나니까 종목이랑 리뷰를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영상 하나가. 그래서 우선 이 종목 여기서는 이제 코나이만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괜찮고 그랬다고 보시면은 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